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알아보는 정책 다이얼로그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를 사랑하는 경기도 홍보대사 아나운서 정세민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 또 주인공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법 전문가 과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항상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코멘트만 하시다가 오늘은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출연하게 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표현을 공적인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 보조 예. 그런 엑스트라 하는 걸 단계가 지나지 않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보조를 잘하고 엑스트라 잘해야 언젠가는 메인 자리가 온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걸 증명하셨네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분을 아주 네. 우리 세계적인 앵커들 두 분 잘 모시고 저는 영원한 엑스트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엑스트라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주인공이세요. 네. 예, 그리고 워낙 교수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코멘트를 잘하셔서 저희가 항상 이분에게 좀 기회를 많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교수님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조례 제정이나 정책 현안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정책 토론회 현장을 통해서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 모습을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경기도의 홍보대사로서 네. 정책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역 현안이나 도민들의 정책 관심사를 토론회를 통해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 교수님도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도사 아니세요? 네, 저도 많이 참여해봤고요. 네, 네. 현직 있을 때도 그 주최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의원님들의 역할이 주민의 대표이지만 네네. 현장 간담회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지만 네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 개최해서 네.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이채명 의원하고 이용 의원님께서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소방에서 이에 마련한 정책 다이얼로그는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께서는 이런 그 정책 토론회나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거고 또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토론회가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의견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왜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맞습니다. 해야 그만큼 얻을 수가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살펴볼 정책 토론회 이용호 의원이 마련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 법제외 관련 토론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국민연금과 정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 관련 정책이 관심이 많은데 그 이용호 의원이 이와 관련된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경기도 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과 정년 문제는 사실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정책 토론회에서 다루는군요, 교수님. 네. 모르신 말씀인데요. 경기도 의회가 지방의회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도 다루면서 선도적으로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의회는 하고 있는 특히 경기도의회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한 거는 노후 생활이라든지 그 향후 웰다잉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이런 세미나도 갖고 공청한다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가 사실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크잖아요. 규모 맞습니다. 단위가 광역 지자체잖아요. 예. 규모 자체가 제일 많은데 한 그렇습니다. 4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1,360만. 그러니까 1,400만 예,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의 조그만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 너무 잘 아시는 궁금하네요. 것 같이 경기도의회가 우리 그 훌륭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다, 또 도의원도 156분 계시는데요. 네. 전국 최고의 의회이면서 156분의 의원님들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한 정책이 우리 전국 지방회를 선도도 할 뿐만 아니라 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향후 그전에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크니까 네. 선도적으로
이렇게 주식으로 따지면 대장주격으로 이렇게 뭔가 대장주. 끌고 가는 예. 그런 모양새네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전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 의회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박윤길 의원 노수독자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연계된 이 정년 연장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토론을 해주셔서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돼서 그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대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 적절한 타이밍에 또 우리 이영호 위원장께서 이런 기계 토론회를 개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영호 위원님 응원하겠습니다. 이용호 경기도 의원이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 정년 문제를 다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고령화 시대, 정년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준비됐는데요. 정년 연장 많은 쟁점이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춰놨습니다. 2033년까지 65세가 되고 지금 현재 63세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 쪽은 이제 임금 부담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강조하는 것이고 노동계는 이 법적 정년 연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과연 어느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경기도가 또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연금 수급액이 불충분한 나라이고 연금 수급액이 유럽보다 61년 64년생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3년의 공백이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2033년 가면 69년대부터 65세가 수급 개시 연령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년의 간격이 5년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 더 빨리 지금 연금 정년하고 법적 정년. 저는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토론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정년과 연금 그리고 고령자 고용 문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노동 환경이 변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정년 이후 연금 개시까지 공백처럼 이미 일해온 분들이 겪는 또 다른 공백과 부담도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년 60세인데 국민연금은 더 늦게 지급되는 구조적 간극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고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적합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용호 의원은 법제분석연구 교수, 노동자, 경영자 및 경기도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물론 기업의 부담이나 청년층 고용 등 법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정년을 늘릴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연금 제도와 고령자, 고용, 기업 현장의 현실까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경 연구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령자 고용법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유연금 확대 등 병행과제가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문주 한국노총 부본부장께서는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간의 미연계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강조하시며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그 연계를 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님께서는 기업이 겪게 될 비용 부담과 인사 적체를 우려하시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표, 재고용 유도, 유연금 확대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한쪽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제도 설계자 모두의 입장을 존중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그 연금 수준 연령 인상과 연동해서 단기적으로 이 정년 연장을 예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준 연령과 정년 연장의 연령을 연동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적 기차로 인해서 이제 퇴직후 노후소득은 이제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고령자들이 소득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낮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이제 낀 세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이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이제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을 하되 직무성과 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도를 만들 때 획일적으로 일방적인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재고용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날 현장에서 토론을 지켜봤던 도민들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의회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에라도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 이 부분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반드시 결의문 채택해서 의회 의견으로 중앙으로 저는 올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소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생애 전반에서 노동과 노후를 끊임없이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결 가능성을 진지하게 짚어보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의의 초점은 정년 연장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변화가 당사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도가 그 전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동등하게 담아내기 위해 구성부터 조율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 나온 제안들이 향후 경기도 정책과 중앙정부의 논의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정년 연령이 연장이 되게 되면 그 영향과 효과를 받게 되는 많은 기업들, 노동자들이 이 경기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앙정부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라는 지방정부 역할, 그런 역할과 이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말고도 이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양한 예를 들면은 뭐 그 정년 연장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세제의 효과, 그리고 이게 인사노무 관리의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중앙정부로서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열린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에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선 이용우 의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의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다짐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안팎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부터 고령 노동자까지 모든 일하는 분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노동계의 큰 관심사를 정책 토론회에서 살펴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과 정년 문제를 경기도에서 많이 다룰 것 같은데요. 도민들이 원하는 바로 정책이 세워지길 기대해 보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하지만은 지방의원들께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정책 제안. 그래서 국회 가서도 이런 토론을 많이 하고요. 또 지방의회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은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은 향후에 인구가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1,365만 명 정확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해서 우리나라 주도적으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도민들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법제 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1,400만 도민이 모여 있는 이 경기도라는 이 지자체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사실 의원들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까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활발하게 펼쳐진 이 정책 토론회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가 노동자 그리고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회 안에서도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지역구에서도 아주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토론회 할 때 이제 주민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현장을 가면은 또 더 가깝게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 토론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도 있지만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도 힘도 날 뿐만 아니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채명 경기도 의원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동네예요. 그러니까 안양 주민이잖아요. 안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채명 의원님은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동네도 핫 이슈거든요. 네. 자, 정부가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경기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가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 현장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 6월 26일 안양시 호계 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거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이채명 경기도 의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 재현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의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안양, 평촌처럼 도시화가 오래된 지역에겐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기대 그리고 우려를 함께 풀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제안, 행정의 실현 가능성을 모두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미래 설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정책 토론회는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법인 노후계획 특별법의 의미를 되짚고 청년 시대와 함께 만드는 지속하는 도시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됐는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안양이라는 도시는 노후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계획, 도시 계획을 설립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주제를 아주 잘 잡으셨고 의미가 깊다. 살기 좋은 안양 노후 계획을 잘 만들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우리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이채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잘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통과로 도민들의 기대와 궁금증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날 토론회에도 많은 안양 시민이 참여해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정부하고 이 특별법에 대한 것도 그때는 확정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도정법에 대한 재건축 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도정법은 여기는 공공이 재원을 투자해서 택지개발 특집법에 의한 사업지구예요. 125시도시 개발사업이고 공공이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그것에서 공익적인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시도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공공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되면 이 노후화되는 지역에 대한 것들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통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적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혼란했으니까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노후계획 도시 평촌신도시 MP를 담당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경험을 좀 알려주고자 이렇게 토론회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주로 이제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본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어떤 법적인 대응 방향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토론하고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주 세대수를 예측할 수 그런 이주에 대한 대책이 회의에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예측하기 약간 어려운데 전성조사를 하면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실제 적용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재정과 행정적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5개의 일기 신도시가 조성돼 있는데 이번 특별법 시행에 있어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허가 간소화 등 주민 참여 기반 미래도시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 특례, 자족성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채명 의원은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 실효성 있는 도시개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노후시도시가 일기시도시가 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5개가 돼서 청도지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법 시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별법 제정했을 때부터 국토교통부하고 시군과 굉장히 협력하면서 그 제도 개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초안 만들 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주 지원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상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또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안양 평촌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다 공통되는 현상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문제가 뭐냐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이주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평균 300%다. 그러면 한쪽을 600%를 줘라 차라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나머지에다가 공공시설 인프라를 갖춰놓으면은 그게 더 효과적인 정도 아니냐. 이 안양시의 어떤 노후계획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26개 단지가 있다고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있어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 사업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이 되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종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합니다.
이날 토론이 끝나고 안양 시민의 질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현재 선도지구가 지정된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공기여만 해도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의 공공기여를 책임져야 되는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그 노령 인구들은 사실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해서 이게 이 제초와 관련된 세금을 낼 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구 역할을 그냥 지하철 단순한 지하철역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지하철역 중심으로 기능을 하게끔 도시기능 강화 측면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공공기여가 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기 신도시가 새로운 미래 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경기도가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채명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단지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도시 재생의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주거, 일자리, 문화 공간이 함께 고민되어야 진정한 도시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안양시에서는 도시정비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그런 분들의 아마 의견을 듣고 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도민 곁에서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저 이채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영상 밖으로 그냥 주민들의 이 열정이 막 뚫어져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느껴집니다.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네. 교수님께서도 흐뭇하게 보셨어요? 네, 아주 잘 봤는데요. 네. 저도 관심 아직도 많이 있는 이유가 저는 분당에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기 신도시 아까 아나운서 네네. 말씀하셨지만은 4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 분당, 일산, 평촌, 네. 그다음에 3번. 네. 그렇지만은 어디를 선택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평촌이 그렇게 선도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노후계획도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또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저는 분당에 살고 있지만 분당의 현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뜨겁기도 하고요. 네. 어제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경제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평촌 여기 시작하시면 4개 신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향후에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분당에 사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분당은 이런 농담하는데 어떤 농담이요? 바람이 산뜻하게 분다. 그래서 분당. 어머. 네, 우리가 정책 다이얼로그이긴 하지만 이런 농담도 왜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네. 분당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신바람이 분당.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요, 좋아요. 훌륭한 센스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뜻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어떻게 매듭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재 개그가. 네, 네. 저 당황을 했는데 네. 사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좀 네. 평촌에도 신바람이 분당 뭐 이런 그러니까.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현재 평촌은 특별법과 관련해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특히나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시개발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 특별법을 통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조성이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정책 현장을 영상으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 교수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주 보기 좋았고요. 네. 아까 저는 다행히 4개 신도시 중에 하나에 소속돼 있고 지금 살고 있기는 사실 광교에 살아요. 살기는. 광교에 사는데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분당에.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분당에 집이 잘 돼야 그래도 저도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네, 시청 앞에 지금도 있습니다. 성남 기다리고 시청 앞에.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고요. 산뜻한.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아시겠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 예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기획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경기도의 그 중요한 정책을 이재명 의원이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경기연구원에는 경기도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의 다양한 패널들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네네. 향후에도 이걸 꾸준히 계속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가지고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제 해당 주민이시니까 정책 토론에 참여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 토론회나 주민 의견 수렴회 같은 이런 현장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경기도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도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를 아마 주민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경기 도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그 갈증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 정책들 또 경기도민들에게 중요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꼼꼼하고 또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정책 토론회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우리 박 교수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을 선출한 것이 경기도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도민들께서 심부름꾼으로 대의자로서 뽑아주셨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의원님들께 힘이 안 나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또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토론회 열리면 많이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까 하는데요. 2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개 하셔도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거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본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의원님들 안 통하더라도 어떤 현안이 있거나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19일 날 2개 지원했다가 2개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사한테 내가 지금 편지 하나 써놓고 있는데 지사님 관심 좀 갖고 주민 참여 예산을 하셨으면 마지막 날 뭐였냐면 꼭 참여하래요. 근데 그날 특강 중요한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을 못 가고요. 참여해서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계선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의원님들께서 조례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쏠 수도 있지만 주민 참여에서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해서 했던 건데 장애인들 관련한 2개 예산을 했는데 사실 드랍됐어요. 그래서 지사님께 지금 편지 하나 써놓고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뭘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를 쓰세요 바로. 영상 편지하세요. 그러니까 지사님, 주민 참여 예산 지사님께서 아시는 바에 지방재정법에서 주민 참여 예산 조례가 있고 그것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중요한 두 분께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편지를 써놓고 보냈다는 영상으로 또 전해드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지사님. 네, 지사님께 영상 편지까지 쓰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교수님이- 모시길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오늘 박형규 교수님께서 정말 주인공이 돼서 그런지 더욱더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이 좀 빛나는 것 아니 같거든요. 그리고 한을 푸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그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박 교수님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트라로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회 정책 토론회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유가 되고 있고요. 네, 또 SNS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회 조례나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시면요.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에 문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